풍산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2.7%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9 회전으로 낮게 나타나고 PBR은 0.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풍사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15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7.3%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반대로 7.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데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묶여 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매출 원가가 5.6% 적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0.1%가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는 거꾸로 20.9%가 또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35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40.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7.6%에서 4.9%로 2.7%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00억 원으로서 8.4%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의 차이 마이너스 1.1%로서 이것으로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일자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이 0.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상승했다는 얘기죠. 운영 경비가 근데 10.8%가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 1.13, 1.13일이었는데 0.18 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24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근데 회사는 제품 및 상품을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공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WCAI가 5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는 516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계약 부채를 참고적으로 밑에 해놨는데 계약 부채가 있으면 계약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 자산 계정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방위산업 쪽의 계약 부채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계약 부채 금액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의미에서 나중에 돈 벌 일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빨리 계약을 이행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이런 의미로서의 계약 부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 MC와 OE로 두 가지로 디커플링 하면은 1번은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9.1%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0.8% 증가했습니다. A,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이너스 621억 원이면 621억 원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사용, 매입의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5,611억 원, 5.2% 감소했다는 얘기죠. 운영경비 1,800억 원대에서 판매 관리비 351억 원을 빼면은 1,45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21%,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가공 비율은 올라가고 재료 비율은 2.4%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이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검증을 해보는 건데 1번은 재고자산 명세에서 나온 거죠. 재고가 533억 원이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는 자기네들이 분명히 제품 제공품이라고 표현을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액이 87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은
어, 상품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갭을 저는 그냥 상품의 변동액 아니냐,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고는 싶은데, 그게 아니면 뭐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자관 차이가 있어요. 1단계에서. 그리고 총 제조 비용의 차이도 결국은 이렇게 생산 재료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있고, 요 차이가 있는 만큼 이제 이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딱 맞아줘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621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621억 원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51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5억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나온 것은 평가손실 환입액 잡은 거. 그거 하면은 차이가 거꾸로 환입 잡아가지고 107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요것들이 그 금액이 우수리 없이, 그 다음에 작년에는 92억 6천만 원이고, 올해는 107억 원으로 딱 떨어지는데, 현금 어디 해 먹었니?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이런 걸 좀 밝혀줘야 되는데, 회계감사는 뭐 하는지 몰라. 어, 분기 때는 외부 회계감사법인이 감사를 안 하는 모양이죠. 운영경비, 인건비가 66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9.5% 증가했고요. 직원 수도 108명이 증가가 됐어요. 일자리 창출에서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또 올라갔어요. 6.2%, 7,38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년간. 근데 풍산 정도면은 좀 한 8, 9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기업인데. 풍산 회장님이 한국경제인협회 또 회장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좀 임금 수준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가지고는 자긍심이 안 나올 겁니다. 방위산업도 하시는데 총알 만드시고 물류 비용이 18.2% 증가했고 기타 비용도 13.7%가 증가했어요. 생산성을 보면은 8.5로 나옵니다. 어, 뭐 총 제조 비용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그 작업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노동조합원들이 좋아할 만한 근거를 저는 만듭니다. 왜냐? 총 제조 비용에는 재료비에다가 그다음에 자기네들 인건비도 들어가지만은 여러 가지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무 관리직 뭐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가정 경비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희석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산 재료비 들어간 거에 나누기 인건비를 해야 우리 노력도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노동조합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원가 세계로 따진다면은. 근데 8.5야. 그럼 니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어, 근데 생산 재료비는 단가가 올라간 것은 국제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데 글쎄 그러니까 그거 오르고 내리고 그걸 기준으로 일단 장 해놓으면은 그건 국제 가격 따라서 연동되는 거니까 그건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협상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 가지고 뭐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것은 맨 앞에 나온 TOC 생산성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정리해낸 거 화면을 정지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 회전에서 0.9 회전으로 하락했고요. 수르푼율은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은 18.6%로 2.8% 증가했어요. 이 재고에 돈이 묶여 있다. 그쪽으로도 돈이 들어갔겠죠. 나중에 현금 재무지표에서 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 버퍼 요거
잘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참고하라고 했었는데 에, 어느 정도 내 현찰을 그 확보하고 있겠냐 개인도 전체 영업비용의 현금성 자산 비율인데 21.5%입니다. 뭐 이 정도면 수금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게 낮아도 좋아요. 수금 속도가 근데 수금 속도가 느리다면은 한 50%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뭐든지 안전선은 50%.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1년에 내가 1억을 쓰는데 내가 항상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냐? 뭐 여유가 있는 거지. 망할 일이 없는 거지. 그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럼 25%? 25% 좋다. 오케이. 근데 뭐 작년에는 31.1%나 가지고 있었어요. 현금성 자산만입니다. 단기금융자산 이런 거 이제 다 빼고 현금성 자산만 따져가기로 했어요. 이자 보상 배율이는데 이자 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익은 얼마냐? 5점이니까 이것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투자자본 이익률, 저는 뭐 스로프 영업이익으로 하니까 1.0% 이것도 떨어졌어요. 두평 ROI는 경영진 평가자료인데 이것도 2.6에서 1.2로 내려갔습니다. 임원들 보수 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역방향이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어야 된다. 그런데 1, 2차 그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추론이 돼서 모순이 생기죠. 반증 추론은. 그래서 이 모순 해소는 해결할 방법은 만약에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면 아니 인하가 됐다면 반증 추론이 검증이 안 되니까 요때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 원인이 투명하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물량으로도 이게 하락이 됐다면은 이것은 반증 개연성 과정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추론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런 결과표를 작성하면은 좀 더 논리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그 단순 평균으로는 그 전기동, 아연, 니켈 세 가지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단순 평균으로는 10.3%인데 니켈 가격이 너무 내려갔거든요. 이걸 단순 평균하면 이게 전체를 대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침 회사가 매입 자료를 잘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전기동하고 스크랩을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 4.5%더라고 니켈이 1.4%더라고 주석 인동 납등인데 요건 가격이 없죠. 그러니까 매입 비중 94% 범위 내에서 1.2%가 하락이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되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가중 평균으로는 0.1%뿐이 상승을 안 했습니다. 요것도 이 매출 실적을 쫙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 평균하는 게 이제 옳은 방법이죠. 이런 것까지는 해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는 풍산의 그 친절함에 대해서는 친절한 금자 씨한테 박수 가서 그 좀 칭찬을 머리 쓰다듬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액 대비 지금 1분기 실적 그 진도율이 23.1%뿐이 안 되는데 요게 이제 판매 계획에 참고를 해서 좀 계획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 매출 예측이란 것은 하나의 게임으로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1, 2차 추론은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평가지표에서 회전율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루프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니까 반증하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모순이죠. 판매 가격 상승. 근데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확인됐으니까 1, 2차 거로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반중 추론한테는 안 맞는다 이게 모순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판매 가격은 오른 것은 어쨌든 0.1%지만은 올라간 건 올라간 거니까 50%만 투명하다. 요걸 조견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66% 범위 내에서만 정확하다.
왜냐, 군용탄과 스포츠탄은 가격이 비공개됐습니다. 이거 방위산업이니까 알려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진도율이 23% 감안해가지고 이 스르프 퇴계는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매출 예측을 할 수 있고 운영비용은 운영비용대로 매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원가 회계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로 그 여기 밑에 그 제조 원가하고 매출 원가까지 예측을 세워보고 재고가 증가한 만큼 해서 매출 원가가 2조 7천억이 돼서 2조 7천억이면은 마진 목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 더하면은 3조 원대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역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재고가 증감액을 감안하면은 3조 어 490억 원이고 그다음에 영업은 뭐 우리 재고 그런 거 따지기 싫으니까 3조 1천억인데 연말 회의 때 타입을 봐가지고 그럼 3조 500만 원만 하기로 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계획한 거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1,417억 원이 이익이 난다. 근데 재고가 무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은 변동이 없다 보고 판매를 더 아니 생산을 줄였다. 생산을 줄였다. 여기 생산량은 변동이 없고 판매 증감에 따른 결과 재고가 증가했는데 판매액이 증가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순이니까 여기에는 생산이 감소로 그 가정을 하죠. 요 경우에는 그럼 223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이익이 주는 이상한 그 마녀의 나라에 우리가 다들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의 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 이 스루프 세계로 오시면은 그냥 300%다 해면은 어, 2조 8천억 분이 안 나와요. 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요거 스루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2조 9천억 나온 것은 재료 비율을 71.3%인데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왜냐? 전기동 가격이 요즘 다시 내렸다고 그러지만 그동안에 그 재고 가지고 있는 매입한 게 좀 세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내리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서 한 마진율 1.3%좀 더 올려보자. 그래서 2조 9천억. 요게 어쨌든 판매 단가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좋아요. 판매 가격 결정할 때. 그래서 뭐 2조 9천억 원 정도 하는 거로 하자. 이게 이제 합의가 되면은 아까 그 원가 얘기는 1,400억 원이 남는데 이거는 1,360억 원뿐이 안 나와요. 재고 회전율이 3.5회전 예상이 되는데 3.6회전을 목표로 한번 또 판매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3조 원까지 해보자. 그러면 3조 원까지. 그러면 1,720억의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재고가 아까 증가했었죠. 그러면은 재고의 증가가 되면은 스로브 퇴기 기준은 가격이 낮게 나와도 충분히 이익이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사업계획 알고리즘이 뭔가 그 정확하냐 안 하냐 그걸 떠나서 그냥 뭐 그 저기 실적에 4배 하는 게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에 좀 변수 좀 조금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어, 그런 게 이제 입력은 수시로 변경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컴퓨터 게임으로 애들한테 가리키면은 어, 뭐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좀 화면을 이쁘게 꾸며가지고 좀 그렇게 그 회계를 쉽게 이 장사 속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그 예가가 낮게 나옵니다. 요 카테고리 범죄에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으로 822억 원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수익률은 3.4%, 작년보다 0.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77억 원이 나갔고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FEM 최정 1216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 캐펙스 투자에 또 362억 원 투자가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794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18.6% 증가했어요. 주주한테 327억 원의 이익 배당을 했어요. 난 그 차입금 한 게 이익 배당할 돈도 없어가지고 이거 차입하지 않았나 보는데 이자율은 1.3% 나오네요. 주가를 보면은 65,400원으로서 27,600원이 상승했고 PBR은 이제 0.9가 되겠습니다. 1은 넘어야 좀 가오가 생길 텐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풍산홀딩스가 3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영국공단이 11.43%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20.2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풍산 방위산업의 포탄과 총알을 만드는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